부상 부위도 정말 다양하겠네요. 발,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허리 등등등. 오늘은 공식 별명이 유리몸인 남자 아리언 로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로번을 할 건데 사실 제가 기록을 정리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부상 기록이 긴 선수 처음 봤는데 좀 보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게 만든 선수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고 박사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저는 포기했는데 박사님은 포기를 안 하셨네요. 네, 집요하게 봤더니 이 로벤 선수가 프로에 입문하고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부상 기록이 트랜스퍼 마켓에 네. 4페이지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페이지까지 정리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좀 포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전체 그 부상 횟수가 약 한 56회로 56회. 네. 이거를 한 선수가 통계에 그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총 결정 일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1306일. 1306일이면은 제가 2년 2개월 군생활 한 것보다 길게 쉬었네요. 네. 부상 한 건당 약 한 23일 정도의 결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프로 경력 15년 동안 1306일이니까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네, 제가 아까 나눠봤는데 네. 3년 반 정도 나옵니다. 네, 그 정도 되죠. 4년은 안 되고 만 3년 반이에요. 네. 그리고 총 결장 경기가 약 한 201경기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상 한 건당 약 한 4경기 정도 평균 결장을 했습니다. 이게 리그 경기가 38경기라고 해봐도 거의 6시즌을 결장한 셈이네요. 네, 그래서 리그 경기를 전체적으로 로벤 선수의 커리어를 딱 봤을 때 가용률이 6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3분의 1은 쉬고 있다.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언 로벤 선수 제가 오기 전에 부상 영역과 함께 우승컵을 봤는데 우승컵은 저희 이제 PD가 띄워드리겠지만 우승컵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팀에서 뛸 수 있었다는 거는 나오면 또 엄청나게 잘한다.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나와서는 엄청나게 임팩트를 남기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원래 이렇게 부상을 쫙 읊고 나면 제가 박사님한테 항상 진단명이 뭐였습니까? 라고 여쭤보는데 이번에는 진단명이 하나가 아닐 것 같아요. 네, 진단명, 종합병동 수준인데요. 제가 잠깐 적어왔습니다. 골절, 그 다음에 근육파열, 각종 근육파열입니다. 햄스트링, 내전근, 종아리 등등의 근육파열을 겪었고, 그 다음에 타박상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통, 힘줄염, 치골염, 탈장, 그리고 좌골신경통, 그리고 무려 감기까지 결장으로 이어진 거죠. 저도 봤습니다. 영어로 콜드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콜드, 인플루엔자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이제 진단명만 들었을 때는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그럼 부상 부위도 정말 다양하겠네요. 네, 부상 부위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인데요. 발,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허리 등등등 각종 부상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박사님하고 여러 번 방송을 하다 보면 선수가 사실 원래 잘 다치는 선수는 없다. 회복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리언 로벤이 이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 플레이 스타일이 아리언 로벤이 알고도 못 막는 가다가 갑자기 꺾고 가다가 갑자기 꺾고 슈팅 날려서 골 넣고 이런 건데 이런 거와도 또 좀 관련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선수는 그냥 원래 많이 좀 다치는 유형인 건가요? 그렇죠.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부상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 근육 부상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 로벤 선수가 잘 알려진 대로 쓸데없는 태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선수였죠. 오히려 태클을 받기보다는 내가 태클을 쓸데없이 해서 다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공격수지만 쓸데없는 태클,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태클을 많이 하는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박상도 이제 많이 입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드리블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정리를 하면서 부상 부위, 부상 진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이제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왜 로벤 선수가
부상을 많이 당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하나의 원인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다치고 나서 충분한 그 부상 회복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상 당하고 또 당하고 이제 당했던 부위가 또 그 재발하는 그런 부상도 있었거든요. 사실 아렌 루벤 선수는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PSV 아인토벤으로 가면서부터 한국에서 유명한 선수였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뛰는 팀에 이제 감독으로 갔는데 사실 이 선수는 정말 부상이 많이 당한 나머지 네덜란드 언론에서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별명을 유리몸이라고 붙였다면서요? 네. 제가 찾아봤더니 언론에서 맨 오브 글라스라고 공식적으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유리집 주인이 아니라 유리몸. 네, 유리몸. 유리몸인 남자. 근데 박사님도 뭐 부상 선수들 정말 많이 보시겠지만 이 정도로 많이 당한 부상 선수, 그러니까 거의 매주 박사님을 찾아오는 선수는 없었죠. 그렇죠. 매주 찾아오는 선수는 없죠. 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매주 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거의 이제 주치를 아주 대놓고 만나러 다니는 그런 유형의 선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또 뛰기는 만 15년, 그러니까 시즌으로 보면 16시즌 동안 뛰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또 길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몸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이 선수가 좀 특별하게 초반보다는 이 미네네에서 뛰면서 점점 몸이 좋아지고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그런 선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몸 관리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네는 뭐 예전에 과르디올라 감독 얘기도 있지만 사실 미네에 있는 팀 닥터가 독일 내에서도 엄청난 큰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추앙을 받는 아니면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팀의 의료 수준이 좋아진 팀으로 간 것도 로벤이 건강 관리를 잘했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주 뭐 뛰어난 의료진들이 있고 또 이 부상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좋은 팀일수록 이제 선수들의 어떤 경력이 길어지고 또 부상이 잦았던 선수들도 조금 더 이제 부상이 줄고 또 커리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박사님이 바이에른 뮌헨의 팀닥터였다면 로벤한테 어떤 조언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로벤 선수의 부상 중에 뭐 치골염도 있고, 네, 힘줄염, 아킬레스 건염 같은 힘줄염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슬개 건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과사용 증후군도 어떤 큰 부상, 여러 부상 중에 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너무 지나친 과부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의 그 몸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리고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부하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좀 변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태클 얘기 하셨는데 쓸데없이 태클하지 마 이런 얘기도 분명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건 뭐 기술적인 거는 의료 스텝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문제는 없지만 오히려 태클 받았을 때보다 태클 할 때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클 동작이 뭐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상대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태클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로벤이 워낙 그 부상이 많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오래 뛰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리를 잘했다면 더 오래 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인간의 몸의 맥시멈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부상이 없이 조금 더 시즌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아마 로벤 선수의 몸값도 훨씬 더 높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축구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팩트, 영향력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좀 자주 다치는 선수들, 그러니까 로벤은 이미 은퇴했으니까 이런 선수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자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많이 다친다 라고 하면 이런 선수들한테는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 몸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혹은 아주 근본적인 어떤 평가를 해보고 다치게 만드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그 부분을 좀 교정한다든지 또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부상을 자주 입는 부상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한테 오면은 고쳐줄 수는 있지만 부상을 피하려면 자기 스스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면밀한 어떤 검사,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로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로벤의 부상 그 정도만큼이나 숨쉽게 달려온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직 축구가 시작하지 않은 관계로 또 부상 레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